교회 사무총장인 이은균 박사님께서 북한 이탈 가정의 통일의식과 남한 정책에 대한 진단과 대책이라는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은균 박사님 나오시죠. 역시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제가 아는 이은균 박사님은 그 정도 박수 갖고는 강의를 열정적으로 못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윤기입니다. 토요일날 쉬셔야 될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파이팅이라고 인사해 주실래요? 시작! 파이팅! 다들 많이 지치셨을 텐데. 네, 지금 총재님 강의 들으면서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해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감, 배 뭐 이런 것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증조부께서 황해도에서 이제 사셨고 그리고 6.25 때 이제 다 이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황해도의 소래교회에서 상투 튼채로 언더우드 박사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이 저희 증조부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이승철 목사님이신데 평양신학 3기생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니까 이제 집안에서 쫓겨나셨어요. 집안에서 쫓겨나셔가지고 상투 튼 채로 이제 그때는 상투 하신 채로 이제 목사 안수로 세례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서 살다 보니까 이제 6.25가 되니까 많은 핍박을 받게 됐죠. 그래서 백령도로 다들 탈출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는 켈로 부대원이 되셔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이남에 내려왔는데도 북한에서 이제 전투하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소래교회 갔더니 소래교회 옆에 그 아버님의 친척들을 다 죽창에 여기를 꽂아서 교회를 동그랗게 이제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거기 소래마을의 출신 청년이다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의 친구들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친구들을 또 가서 다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 증조부가 이제 목사님이셨으니까 다들 이제 목사가 되기를 바랬었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이남에 내려오셔서 목사님이 되시길 원했지만 나는 너무나 손에 많이 피를 묻혀서 목사를 할 수 없다. 이제 그랬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목사가 됐습니다. 뭐 물론 나이 먹어서 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하고 또 아버님이 목회하지 마라. 왜냐하면 굶어 죽는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승철 목사님이 증조부가 목회하셨을 때는 성미라고 아세요? 성미 하면 라떼인데 지금 젊은 분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성미를 갖고 연명하셨던 삶이 있으시니까 목회하지 말아라. 그게 이제 저희 집안의 내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일이 되기를 바라는데 아까 다 말씀하셨지만 통일이 쉽지 않죠. 저는 지금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일을 하는데요. 어제까지 통일부에서 신촌, 그 다음에 홍대에서 저희가 이제 부스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고 외국인들한테도 알리고 저희가 지금 광복 8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라고 하는 행사를 어제까지 하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청신대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들 또 유명하신 분들 또 마음을 경영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잠시 여러분에게 준비한 것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탈 가정의 통일의식과 남한 정착에 대한 진단과 대책인데요. 북한 이탈 가정은 단순한 이주민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반도 통일의 예고편이자 또 분단의 상처를 몸소 품은 존재입니다. 이 연구는 북한 이탈 가정의 통일의식과 또 남한 정착 현실을 심층적으로
의혹으로 진단하고 그로부터 진정성 있는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네,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이분들을 연구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일의 나침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분들이 사실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양적이고 질적이고 통합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심층적이고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 정체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에 같이 이제 2017년에 이제 탈북해서 내려와서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을 이제 4학년 하고 있는 여대생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양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중 접경 지역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생하고 그다음에 탈출을 제일 하기 쉽기 때문에 그쪽 분들이 제일 많이 이남에 내려와 있죠. 이제 거의 4만 명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북한에서 교육을 받았던 게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한에 와서 또 새로운 교육을 받죠. 근데 이 문화 격차가 심각합니다. 사실 문화 격차는 어디에서 오냐면 교육 격차에서 옵니다. 그럼 교육 격차를 줄여야지만 문화 격차가 줄여지고 그래서 교육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받는 교육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격차는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즘 그 어르신들 보면 맥도날드 가게 되면 맥도날드 뭐 뜻이죠? 왜? 키오스크를 사용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사람 어디 있어? 사람 어디 있어?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없는데 키오스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이게 바로 교육 격차, 문화 격차, 결국은 음식을 못 먹는다. 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여서 요즘 저희가 어떤 교육도 하냐면 키오스크 사용 방법 이런 거를 실버 대학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 왜냐면 실버들이 얘기해도 요즘 MZ들은 못 들어요. 다 이걸 꽂고 있어가지고 여보게 저보게 누가 나는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야. 뭐 다른 걸 듣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묻다가 창피하시니까 본인이 가서 이렇게 몇 개 눌러보다가 이게 망가졌다고 판단되시는 거예요. 이런 문화 격차가 교육 격차에서 왔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물은 셀프라고 되어 있으니까 셀프 주세요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격차예요. 격차. 문화 격차는 교육 격차에서 발생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같이 하는 게 AI 교육을 통해서 세대 간의 격차를 없애고 남북의 격차를 없애자고 하는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교육은 이제 시작이 막 했으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이탈민도 교육하고 어르신도 교육하고 아이들 교육하면 이 세대 간의 격차를 통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지금 하나 사업을 지금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주 또 1세대, 1.5세대, 2세대가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3세대가 되겠죠. 북한의 주소, 가족,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을 우리가 북한 이탈 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은 체제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온 분들이죠. 다음 화면 주시면 이분의 경제 특성을 연구해보면 소득 대비 우리나라 평균 값에도 그 평균 값에도 안 이르는 60% 수준이고 단순 노무직이 거의 70%에 도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특성은 사실 남한을 오기 위해서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널 때 이때 빅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죽음을 넘어선 거죠. 죽느냐 사느냐를 아직 사실 남한 사람들 별로 경험을 못 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빅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 와서 하나원, 그 다음에 또 국정원 거쳐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정착 시에 스몰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제 저 사람 북한 사람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을 셀프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격차들이 스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직장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 자체를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를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이분들이 그런 쪽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특성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 살면서도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긴 한데 그들보다는 더 제가 볼 땐 더블, 트리플 이 정도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게 그분들의 심리적인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 의식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분들도 통일을 원하긴 하는데 세대가 달라질수록 달라진다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사회적 특성, 그러니까 낙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중국을 거쳐서 오니까 중국에서 한 1년, 2년 동안 생활해서 중국 문화도 갖고 계시고 북한의 문화도 갖고 계시고 이제 남한의 문화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게 되게 어려운 이유가 지금 북한의 체제의 그 모든 방식이 기독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 믿어라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미스매치가 돼서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수를 정말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문화 격차와 교육 격차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볼까요? 그래서 한 50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 다음에 5년 이하, 그 다음에 6에서 10년, 그 다음에 11년 이상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믹스드 메소드 검색 이걸 준비했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인 안정성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더 이렇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였고요. 또 심리적 소속감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누군가 이남에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끼리 말고 남한에서 남한 사람의 누군가에게 심리적으로 그래도 친한 사람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좀 높았다. 왜냐하면 남한하고 친해질 수 있었네, 남한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겠죠. 다음 볼까요? 그래서 통일의식을 보니까 맨 왼쪽 1세대, 그 다음에 1.5세대, 2세대인데 통일을 희망하는 게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람들도 이게 떨어지는데 이탈민들도 떨어져요. 네. 남한화되나?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 어때요? 두려움. 그 다음에 점점 기대와 두려움이 점점 커져. 그 다음에 2세대는 무관심. 무관심도 점점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없어져 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순 노무직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관이나 차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나라에 내려오시게 되면 어렵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워요. 제가 이제 가까운 분 얘기를 지금 호명을 할 수 없지만 지금 되게 높은 분이에요. 높은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번에 이 일이 안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파리바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숍 이런 거를 운영을 할 생각이었다가 그게 다른 일로 잘 돼서 그걸 접었어요. 그거 했으면 또 망하셨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 빠진 자본주의가 밥을 줄 수 있겠느냐고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장난 아닌 자본주의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투 무슨 전투 맨날 거기 북한에서 살다 왔는데 여기는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사실은 다 전투 중인 것 같아.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새벽에 여기 왜 왔어요? 다들 졸려 죽겠는데 다 전투 중이잖아요. 마음경을 전투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볼 땐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너무 치열하죠. 너무 치열하고 힘들게 살고 있죠 저희가. 그 다음에 남한사회 소속감을 느낀다는 45%는 그다음에 외로움을 잘 느낀다는, 내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살아도 한 60세 넘어가면, 제가 63세거든요. 1963년에 태어났는데 삼양라면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그때 가격 10원, 지금 1,400원, 140배 올랐죠. 투자해야 되겠죠. 누군가는 투자해야 돼요. 자, 여러분은 돈이 없다면 교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다음 볼까요? 그러면 통일을 저해하는 게 뭐냐? 의식을 저해하는 게 뭐냐? 경제적인 불안이다. 왜냐하면 내려와가지고 처음에는 밥도 주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니까 되게 이 나라 잘 산다. 그 다음에 또 임대주택을 주거든요. 임대주택에 딱 들어가가지고 막 물을 틀었더니 막 더운 물이 막 나와. 장난 아니다. 너무 부자다. 내가 부자다. 나 차를 살 수 있다. 중고차를 샀더니
와, 이거 내가 중고차를 살 수 있다고? 영원히 차를 못 몰아보고 죽거든요. 북한은 본인이.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가면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포니가 다니고 있었어요. 포니 택시. 포니 택시 아시는 분? 라떼예요? 자, 자꾸 손 들지 마세요. 자, 포니 택시가 다녀. 그럼 제가 보면서 내가 저걸 영원히 한 번이라도 몰아볼 수 있을까? 내가 저걸 영원히 한 번이라도 몰아볼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맨날 보시던 잡지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광고면을 보면 미국의 일반적인 가정에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데 차가 2대가 있어. 차가. 1960년, 70년대에 봤던 미국 잡지에. 그래서 아니, 얘네들이 거짓말이다. 아니,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2대가 자가용으로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미국에 안 가봐서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인지. 근데 사실이었던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됐지. 여러분, 차가 지금 집에 몇 대입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내가 잘 살게 됐구나 해서 일을 했더니 열심히 일해봐야 몇백 원을 못 벌다가 북한에서 여기 내려왔더니 열심히 일했더니 100만 원을 받은 거야. 와, 우선 그것을 이제 물건을 사러 나가서 사가지고 다 샀더니 없어, 돈이.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야. 그게 전투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투가 이들에게 시작이 됐고, 여기서 적응하기 힘든 사람들이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아요. 왜? 거기는 그냥 안 주지만 준다 그러잖아. 우리는 주는데 못 받은 것 같고, 열심히 일했는데 뭐 못 본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우리나라 MZ들은 열심히 일해봐야 집을 못 산다. 뭐 지금 대선 나와가지고 국민연금 우리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지 마세요. 힘들면. 자, 그게 통일의식의 저의 요인이 된다. 그 다음에 정착 실패 요인은 낮은 소득과 불안정한 고용이다. 은밀하게 차별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별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나라하고는 싸우는 편이죠.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양키 놈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짱깨 놈 믿지 말아라. 로스케 빤스 놈 믿지 말아라. 쪽발이 놈 믿지 말아라. 이게 제가 맨날 듣던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외국 큰 강대국은 놈이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약소국은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강한 나라랑 맞닿아 뜨는 그런 민족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 그 다음에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무대.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국정원 지원 사나원에서는 상담이라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나왔어. 사회에 나왔어. 여기에는 없어요. 이분들이 사회에서 상담을 받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 일을 좀 강 교수님과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정착을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 지역 공동체 참여, 교회, 봉사단. 이 교회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제 같이 일한 자매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고 활동을 하게 되고, 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연계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신앙이 있는 거야? 했더니 이제는 있다. 그래서 7년이 됐는데 처음에 헷갈렸대요. 그러니까 그 북한의 체제하고 그 다음에 남한에서 얘기하는 거랑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은만 있는 거거든요.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근데 아닌 거를 알게 된 거죠. 공동체, 교회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의 좋은 말씀,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 때문에 이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지지자와의 만남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마음 경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이탈민들이 다 나름대로의 그 내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 내담자 1명씩 2명씩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들이 살아나서 통일의 길을 앞당겨주고, 또 그들이 통일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들이 통일됐을 때도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할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저한테 얼마큼 남은 거죠? 아, 지났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끝내버릴게요. 자, 결론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통일의 동반자로 우리가 그 다음에 저들 생각하고 통합의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품는 일, 아까 마음보가 커야 된다라고 이제 서두에서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더 큰 자가 품어야 되거든요. 더 있는 자가 품어야 되고, 없고 가난한 자가 품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가난해 봐서 아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자가 품는 거지 없는 자가 품을 수 없다. 남한이 품을 생각을 해야 되고, 남한교회가 북한을 품을 마음을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여러분이 그 과정의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